공주부여 청양에 지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이제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농촌 또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내의 어떤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라든가 지역 경제 활력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큰 공통된 문제이고, 공주 부여 청양도 그 공통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여건을 어떻게 이 문제를 활용하는데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공이 백제역사문화권에 함께 있던 지역이고, 금강이라고 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함께 기대어 살아왔던 그런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과 칠갑산 등 이러한 어떤 천혜의 자연 자원이라고 하는 환경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했는가, 사각에 맞는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되돌아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도록 잘 활용할 수 있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저희 전략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 기간 중을 통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 지역민들께 제시하게 될 것이고,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상호 보완하게 되고 더 좋은 최적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캠페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 환경, 자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전략으로 갖고 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이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청양, 부여, 공주의 내부적 자원들을 잘 마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연계해내고 외부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들이 잘 깔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외부적 그 환경들,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그냥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저는 이 충청산업문화철도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아시다시피 저 장항선에 있는 역인 우리 대천역에서 출발해서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세종시를 거쳐 조치원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인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4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4년이나 하면서, 그리고 예결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공주, 부여, 청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색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최적의 어떤 발전 대안을 이번 캠페인 기간을 통해 함께 마련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보수층이 두터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 공주뿐만이 아니라 부여 청양도 여전히 정치 지형은 보수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주 시민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믿을 것 없는, 그야말로 불안한 후보인 저를,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인 저를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성실함을 보시고 선택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20대는 낙선을 했습니다만 21대를 임하면서 지난번 20대 선거 때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공주에서는 그 당시에 승리를 했는데 부여청양에서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여청양의 유권자들께서, 국민들께 저를 보실 시간이 없었어요. 한 달 전에 이 합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 4년간의 낙선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공주 시민들과의 변함없는 소통, 그리고 새롭게 저를 보여드려야 하는 부여 청양 국민들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주 시민들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여청양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공주 부여청양이 아무리 정치 지형으로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저는 박수현의 태도, 자세를 보고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박수현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역사는 늘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대한 일반 이론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그 사태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패배라고 서로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소위 촛불혁명 정부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고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그 촛불 광장에서 요구됐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개혁 정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20대 국회는 그런 개혁의 시기에 보수와 개혁의 이 반동의 충돌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33.7%밖에 법안 처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혁은 필요한데 개혁을 뒷받침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을 위해서 법과 제도로 이 개혁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듯이 그만큼 21대 국회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돼 있는데 바로 그러한 법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의석의 확보, 국회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이것만은 박수현의 마음입니다 네. 라고 뭐 표현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썼던 첫 책 이름이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인데 그 책의 제목도 제가 직접 정한 겁니다. 그것을 좀 줄이면 뭐 측은지심이라고 그렇게 줄일 수가 있겠는데 정치는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됐든 뭐 국민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측은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현란한 말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진정으로 제가 잃지 않느냐, 초심을 잃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을 좀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